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9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5천억 가까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어제 미국의 CPI 지표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이상의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이 2780선 수준의 저항을 맞을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는 반등에 성공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점을 높이는 상황과 고점이 같은 라인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위로 이제 힘을 밀어 올리면서 상단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CPI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뜻이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FOMC에 대한 결과는 사실 또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 추세가 7월, 8월까지 이어진다면 물가 지표가 점점 내려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이대로 물가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온다면 7월과 8월에 계속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때 코스피가 고점을 뚫고 나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9월까지 갔을 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할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고 다시 한번 물가가 높아질 만한 소스가 나온다면 거기서 계속 아래 위로 흔들면서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여러 방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매수 진행했고요. 1조 7천억 가까이 이틀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1조 5천억을 매수하긴 했지만 내일부터 해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맞춘 그런 물량 집중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많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특별하게 금융 투자 외에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수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900억 매도하면서 뭐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0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수준이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비슷한 수준까지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가 왔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만기일에는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시장이 조금 더 코스닥에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전에 확실히 2차전지 테마라든지 그런 상위 테마들이 힘차게 올라갈 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1,900억 매수했는데 이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이런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이 주시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코스닥을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뭐 당연히 나스닥은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다우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때문일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1.5%가 올랐지만 사실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실제로는 지수가 그렇게까지 CPI 지표에 대한 이 하락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FMC에 대한 그런 시장 반응을 좀 더 주시를 했던 것 같은데 FMC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보시면 어제 급락을 했다가 1373원으로 또 회복을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CPI 지표가 낮게 나왔고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쭉쭉 나온다면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PPI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PPI 지표는 오늘 저녁 9시 반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뭐 보합 수준이고요. 마찬가지 유럽 증시는 한 1%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증시는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될 PPI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8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3달러 수준으로 크게 지금 원자재 가격은 변동은 없고요.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평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한 움직임이 생기면 또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락 이후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등을 좀 했고요. 아직까지는 CPI 지표 하나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 꾸준히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그런 한 방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한 방을 좀 주어서 FOMC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인 아직 FOMC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PPI 지표를 기다리면서 분위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80원 하락해서 2.4% 하락했고요. 19,5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평소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19,640원으로 시간 외에는 한 120원 정도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좋게 나와서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힘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시 호가에 마지막에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분 차트로 보았을 때는 마지막까지 이제 19,600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한 150원 정도가 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날에 옵션 만기 전날에 올라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옵션 만기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대한 그런 물량,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는 이제 분기 마감이죠. 그래서 2분기가 마감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변동성이 컸던 것 같고요. 특정 가격에서 계속 최근에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 그 다음에 특정 가격대까지 주가를 눌렀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하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만기일에 맞는 가격대를 의도적으로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지금은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 외 가격처럼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받쳐주고 지금 앞으로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일도 다시 2만 원대를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만기 이슈도 끝났고 이제 갭도 꽤나 이제 오랫동안 벌려놓은 거를 그대로 이제 물량을 조금 붙여주면서 네,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올려주기에는 다음 주 정도가 딱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 분위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거래량이 1300만 주까지 어제 붙어주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가 오늘 다시 800만 주로 좀 감소가 되었는데요. 거래량이 좀 더 이제 이 옵션 만기 끝나고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9,000원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2만 원 초반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다시 힘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21선은 계속 지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눌리고 이런 방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옵션 만기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내일부터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들이 어제 CPI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큰 반응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상승률도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주가가 올라가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번 구간에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위로 간다면 저는 네, 이제 고점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식은 아직 한 3주,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한번 네,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57만 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53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거 그대로 좀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금융 투자가 46만 주를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것을 더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50만 주씩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보험과 투신도 좀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는 좀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4만 4천 주를 매수하면서 만기일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 자체가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좀 특별했다라고 보고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도달했지 못한 그런 19,000원대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상방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하방에 대한 지지도 충분히 지금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계속 받쳐줄 만큼 지금 꾸준히 이제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거래량 붙으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잔고는 47만 주고요. 전날보다 만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공매도 잔고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40만 주 수준의 공매도는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수준의 물량을 지금 금방 다 회수를 해버렸고 이번 2분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 3월에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엄벌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계속 원하는 가격대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불편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이제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공매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개선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좀 좋은 이 업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좋은 이슈가 언제 나오는지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오늘 변화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큰 뭐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제 매수했던 물량을 이제 추정 물량 대비 이제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23%로 보율은 21%대 유지하면서 이제 2분기 옵션 만기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이제 지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이 만기, 옵션 만기라든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렸던 물량을 좀 이제 뱉어내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국매도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전이 좋다라는 점을 좀 보았을 때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대로 지분을 유지하거나 좀 더 지분을 모아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원 매도 상위는 또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매수 매도 굉장히 활발합니다만, JP모간, 신한증권, 모건스탠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수 매도를 이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일 동안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신한증권이 90만 주를 매도했고 JP모간, 모건스탠리는 반대로 이제 받아주는 모습. 그래서 이 증권사들은 항상 좀 반대의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이 신한증권이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볼 거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자주 활용하는 그런 창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다 확인했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만나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네, 약속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산 회장도, 박정원 회장도 이렇게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 카자흐스탄 산업 내에 또 이제 특별하게 두산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런 이제 이 플랜트가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카자흐스탄은 아직 화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설비 현대화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LNG를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목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카자흐스탄 시장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의 복합 화력 발전소의 추가 수주가 또 기대가 되는 만큼 한번 저 시장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한 영국 원전 업계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을 방문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이제 이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그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제작 공장을 둘러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4일에는 한전 KPS의 원전 정비센터도 가볼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 깊게 좀 보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아주 큰 경쟁자 프랑스를 지금 제치고 영국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프로젝트들은 뭐 프랑스 EDF와 진행을 했더라도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싶어하는 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당연히 싸고 그다음에 공기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좋은 그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언제 뭐 우선 협상자 발표가 된다, 수주가 된다, 이렇게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이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의 그런 원자로 제작, 그다음에 원전 설비 운용 능력이 좀 이 입지가 달라졌다, 많이 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내의 국가들이 사실 뭐 프랑스와 이 EU 내에 공동체에 있다, 나토 내에 공동체에 있다라는 이유로 프랑스를 계속 선택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금 유럽 내 원전 프로젝트 중에서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수주를 했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미 이제 진행되었던 불가리아 원전도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합작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루마니아 원전도 뭐 삼중 수소 설비는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그 나머지 이제 또 개보수 작업을 1조 가까이 우리나라 따고 나머지 이제 캐나다와 이탈리아 쪽에서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SMR 프로젝트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분은 이미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요. 2차 민간 원전도 우리나라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체코가 우리나라와 2파 전인데 지금 이제 영국은 지금 EU 내 국가는 아니지만 브렉시트로 이제 빠지긴 했지만 영국조차도 지금 이제 원전 신규 건설을 우리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 맡기고 싶어 한다.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EU 내의 그런 이 외교력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데 겉면으로 이제 단독 수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합작으로 수주를 하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체코 총리도 그렇고 체코 전체가 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해서 수주를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 속에 겉면으로는 견제를 하고 있지만 합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합작이 된다고 한다면 외교력은 당연히 프랑스보다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8년 전부터 체코 이 현지 내에서 원자력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한수원이 이제 뭐 봉사 활동을 8년 동안 하면서 그 현지 주민들과 계속 이제 친화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표들이 가서 컨소시 그 포럼을 개최해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설명, 그 제조 과정, 그다음에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이제 15일에 이제는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의 원전 건설 응찰업체 평가 보고서를 체코 정부에 이제 체코 전력공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평가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12일, 13일에는 체코 공대에서 한수원이 이제 노심 시뮬레이터를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좋게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분명히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스웨덴도 마찬가지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은 지금 영국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추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SMR이 아직 개발이 늦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대신 지금 이제 이 대형 원자로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이렇게 또 3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 스웨덴 원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3파전이 2대 1로 구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결국에는 중국과 갑작스럽게 MOU 체결을 하고 좀 더 깊은 원자력 연구를 같이 하기 위해서 협의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에 머지않아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정도로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를 앞두고 또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프랑스의 이 약속들이 사실 마크롱과 한 약속들인데 마크롱에 대한 이 지배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약속들이 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EU 공동체보다 프랑스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체코와의 그런 협력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주를 좀 해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 스웨덴 원전, 뭐 폴란드 원전, 사우디, UAE, 뭐 카자흐스탄 원전, 뭐 여러 가지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터지면 줄줄이 그 다음 후속작들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주가는 그런 우리가 앞을 멀리 내다보는 그런 기대감만큼 팍팍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때가 된다면 확실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두산 밥켓의 덩치를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토로를 이제 그 이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짜 회사를 매각을 했었죠. 근데 다시 그것을 인수를 해서 이제 건설 기계에 다시 한번 힘을 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두산버켓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아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지분 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블록딜 그런 수가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 이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고요. 계열사가 잘 되면 더더욱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기계가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돌아오고 물가가 떨어진다면 이 건설 기계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서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또 이런 소형 굴착기라든지 소형 그런 이 컴팩터 트랙터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최초 유압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터롤이기 때문에 다시 결합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룹사를 계속 늘릴 만큼 그룹 전체가 좀 현금 유동성이 많이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지분을 다시 블록딜을 하거나 뭐 유상증자를 다시 하거나 그러한 걱정은 전혀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이제 우리의 확실한 그런 수주권들 챙기면서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PPI 지표 이후에 7월, 8월의 물가 지표가 계속 잡힌다면 이제 기대감으로 9월에 금리 인하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도 반등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소식으로 같이 반등하고 이 3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